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DeepSEK의 실리콘밸리를 흔들었다. 중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실종된 여객기의 잔해 발견 무엇이 문제였나?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AI 기업 DeepSEK의 글로벌 AI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DeepSEK의 성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DeepSEK의 등장과 차별점. DeepSEK는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으로 최근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글로벌 AI 리더인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 DeepSEK는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최첨단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성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AI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 약 600만 달러로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픈소스 정책. DeepSEK는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중국 내 AI 시장 확대. 중국에서는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DeepSEK 역시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내 반응. AI 혁신과 정부의 개입. DeepSEK의 등장은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과 크리에이터들은 이 AI를 창의적인 용도로 활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의 활용. 한 중국 예술가는 DeepSEK를 활용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소설을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AI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창작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의 AI 지원. 중국 정부는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차체 검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업들이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DeepSEK의 성공적으로 AI 모델을 공개한 직후 중국 총리 리창이 CEO 양원펑을 초청해 비공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DeepSEK를 중요한 국가적 기술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방의 의구심과 실리콘밸리의 반응. DeepSEK의 성과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방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기술적 신뢰성 문제. DeepSEK의 발표한 모델 성능과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용된 칩의 종류나 훈련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의 심화. 중국의 AI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픈AI, 구글, DeepMind, ANTHR-OPIC 등 서방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LIBB, TNCN팀, BAI도 같은 중국 대기업들도 차체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AI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eepSEK의 등장은 중국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저렴한 비용, 오픈소스 정책, 정부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AI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여전히 DeepSEK의 기술적 신뢰성과 정부 개입 문제를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eepSEK의 글로벌 AI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오픈AI와 같은 서방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소형 여객기가 실종된 후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며 알래스카에서 비행이 유독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고 개후 실종된 여객기의 잔해 발견. 미국 해양경비대는 금요일 알래스카 베링의 상공에서 실종된 소형 여객기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항공기 알래스카 지역 항공사인 베링 항공이 운항한 단발 엔진 소형 여객기. 탑승자 승객 9명과 조종사 1명, 총 10명. 비행 경로 알래스카 서부의 작은 어촌 마을 우날라클리트에서 출발해 노움으로 향하던 중 실종 시각 목요일 오후 3시 20분경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짐. 금요일에 발견된 비행기 잔해는 바다 얼음 위에 있었으며 구조대는 항공기 내부에서 3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7명도 기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체 손상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둘째,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후 사고 당시 노움 지역은 기온이 -13시약 9F로 매우 낮았고 눈이 내리면서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관계자는 2월에 알래스카 날씨는 비행하기에 매우 위험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급격 강고도 하락.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고기는 오후 3시 18분경 급격한 고도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조종 실수, 엔진 문제, 기체 결빙 혹은 강한 난기류 등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항공 환경. 알래스카는 미국 내에서도 항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민의 82%가 항공편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비행기의 경우 악천후에서 운항할 때 충분한 제빙 시스템이 없거나 항공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높습니다. 셋째, 알래스카에서 비행이 위험한 이유. FAA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다른 지역보다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험난한 지형. 산맥과 강, 빙하로 가득한 알래스카는 긴 활주로가 부족하고 착륙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 비행기가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단발 엔진 항공기로 운항됩니다. 극한의 기후. 강한 눈보라, 강풍,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비행 조건이 불안정합니다. 겨울철에는 공중에서 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 엔진 성능 저하나 기체 균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공 인프라 부족. 공항과 항공 관제 시스템이 부족해 기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비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 착륙할 수 있는 장소도 많지 않습니다. 넷째, 최근 빈번한 항공사고 승객 불안 증가. 이번 사고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항공기 사고 중 하나로 승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월 말 워싱턴 D.C.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공중 충돌해 67명 사망. 2월 초 필라델피아 북동쪽에서 의료수송기가 추락해 7명 사망. 이번 사고 알래스카에서 베링 항공 소형 여객기 추락, 탑승객 10명 전원 사망. 이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사고로 인해 승객들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소형 항공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베링 항공 여객기 사고는 열악한 기상 조건, 항공 인프라 부족, 소형 항공기의 위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해양경비대, 미 공군, 국가방위군이 협력하여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형 항공기의 안전성 문제와 알래스카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비행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